오늘은 갑상선 건강을 위해 음식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차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피로가 쉽게 오고 체중이 갑자기 변하거나 목이 답답한 느낌이 있다면 갑상선 건강을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식단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회복을 돕는 음식들을 중심으로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작은 장기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몸이 크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손발이 차고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호르몬 균형이 흔들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음식 선택이 회복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영양소 몇 가지는 갑상선이 호르몬을 만들고 활성화하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요오드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뼈대가 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요오드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생각보다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결핍보다는 과잉이 더 흔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절해서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을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대표적입니다. 해조류는 요오드뿐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체내 염증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조류를 드실 때는 매일 과하게 섭취하기보다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국물까지 모두 섭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조류 외에도 갑상선에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된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몸속에 셀레늄이 부족해지면 갑상선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거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브라질너트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 알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셀레늄을 보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견과류 특성상 칼로리가 높아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지키면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생선류와 달걀, 통곡물에도 들어 있습니다. 식단에서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연도 갑상선 기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과 면역 기능에 함께 관여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면역 반응이 불안정해지고 잦은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연이 많은 음식은 굴, 소고기,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과다 섭취보다는 꾸준한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갑상선은 활성산소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갑상선 세포가 쉽게 손상되고 염증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색이 짙은 채소입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비트처럼 색이 선명한 채소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채소들은 호르몬 균형이 무너질 때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며 갑상선 주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나 배추류는 예전에는 갑상선에 안 좋다는 말이 흔하게 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에서 적당량을 섭취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 것으로 매우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갑상선 건강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추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갑상선염처럼 염증이 반복되는 분들에게 부드럽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연어, 정제하지 않은 견과류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은 전문의 상담 후에 보충제 형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이 불안정할 때는 혈당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식단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 염증을 높이고 호르몬 균형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소를 균형 있게 채우는 것이 갑상선 건강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음식을 과하게 드시기보다는 여러 음식을 적당히 섞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갑상선을 회복시키는데 기본이 되는 식단의 방향입니다. 몸 상태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전문의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단이 바뀌면 피로감이 줄거나 붓기가 가볍게 빠지는 등 몸의 신호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호르몬 균형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건강은 급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회복됩니다. 음식 선택이 그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식단 구성법, 증상별 음식 선택, 피해야 할 음식까지 차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갑상선 건강을 위한 식단 구성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흔들리면 몸의 에너지 흐름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피로가 길게 남고 기운이 쉽게 떨어지며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선택은 이런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컨디션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몸을 깨우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담 없는 식단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의 조합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안정감을 줍니다. 따뜻한 죽이나 나탈밥, 달걀처럼 소화가 편한 음식은 아침 피로를 줄여줍니다. 잎채소를 곁들이면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가 호르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부터 단 음료나 설탕이 많은 빵을 드시면 혈당이 요동치면서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단순한 식단이 오히려 하루 컨디션을 안정시킵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이라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오후 피로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갑상선 기능을 보완해 줍니다. 생선이나 두부, 닭고기처럼 부담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에너지 유지에 좋습니다. 연어나 고등어처럼 오메가 지방산이 많은 생선은 염증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색이 짙을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갑상선 세포 보호에 유리합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조리된 형태로 드시면 흡수도 부드럽습니다. 오후에는 혈당이 흔들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단 음식을 찾으면 갑상선 기능이 흔들렸을 때는 오히려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처럼 흡수가 느린 음식이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을 안정적으로 보충할 수 있어 오후 간식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저녁 식사는 과하지 않게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밤 시간 소화가 불편하거나 속이 무거운 느낌이 쉽게 들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국물과 단백질, 부드러운 채소 요리를 함께 드시면 몸이 편안해지고 다음날 피로도 줄어듭니다. 갑상선 기능과 장 건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불안정하면 호르몬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면역 기능도 쉽게 흔들립니다.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는 장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됩니다. 김치나 요거트처럼 과하지 않은 발효식품은 소화와 면역에 부드러운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염분이 높은 음식은 염증을 자극할 수 있어
과한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는 대사 속도가 느려져 체중 증가가 쉽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 식사를 지나치게 줄이면 대사 속도가 더 떨어져 회복이 더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부담 없는 양 조절이 갑상선 회복과 체중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위를 더 심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대사도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과 음료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좋습니다. 찬 음식은 소화를 불편하게 하고 몸을 더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 따뜻한 음식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외식이 잦은 분들은 염분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물 섭취를 줄이고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을 선택하면 염분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흔들릴 때는 카페인에 예민해지는 분들이 많아 두근거림이나 불면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줄이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면 컨디션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차나 곡물차처럼 자극이 적은 음료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십자화가 채소가 갑상선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으나 조리해서 적당량 먹는 것은 오히려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날 것으로 매우 많은 양을 매일 먹는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 활용이 떨어지므로 두부나 콩류처럼 매일 먹기 좋은 단백질은 식단의 기본이 됩니다. 장 건강에 좋은 통곡물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콩류는 면역 기능을 안정시키며 갑상선 회복에도 긍정적입니다. 철분 역시 호르몬 합성에 필요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악화될 수 있어 식사에서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코기나 달걀, 비타민이 많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보충제는 전문의 상담 후에 개인별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는 하나만 챙기는 방식보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들어올 때 갑상선 기능이 안정됩니다. 식단도 한 가지를 고집하기보다 여러 음식을 조화롭게 섞어야 회복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심리적인 피로도 함께 나타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며 감정 기복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사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면 소화가 편안해지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부룩함이 줄어듭니다. 갑상선 건강은 단기간에 빠르게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안정되는 과정입니다. 식단이 그 회복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씩 피로가 줄고 붓기가 가라앉는 변화가 느껴질 때 몸은 이미 회복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갑상선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식단 요소들을 편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갑상선 건강을 위해 조금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을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할 때는 음식 하나가 즉각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선택이 몸의 흐름을 조금씩 흔들기 때문에 부드럽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염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염분은 갑상선 기능과 직접 연결되진 않아도 체내 염증 반응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목 주변의 불편감이나 붓는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 위주의 식사, 젓갈이나 절임류처럼 염분이 높은 음식은 가급적 양을 줄여보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줄여도 충분합니다. 또한 가공식품은 갑상선 건강이 흔들릴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기름과 첨가물은 체내 염증을 높여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은 염증과 밀접해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식재료 자체를 사용하는 식단이
몸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가급적 피하시면 좋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은 피로를 더 쉽게 만들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료나 과자류처럼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은 섭취 후 피곤해지는 느낌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찬 음식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사가 낮아진 상태에서 체온까지 낮아지면 몸이 더 쉽게 지치고 소화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 중심의 식단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갑상선 기능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심장이 예민해지는 분들이 많아 카페인에 더 큰 반응이 나타납니다. 카페인을 갑자기 끊기보다는 양을 천천히 줄이면서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속이 편안한 곡물차나 따뜻한 물은 카페인 없이도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갑상선 기능과 면역 기능 모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염이 있는 분들은 음주 후 피로가 더 심해지거나 다음날 붓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금주는 아니더라도 섭취량을 줄이거나 자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기에는 특히 조심하시는 편이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 종종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유제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제품은 개인차가 큰 음식이라 속이 불편한 경우에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유제품을 먹어도 문제없고 소화가 잘 된다면 굳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 기능이 민감한 분들은 섭취량을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갑상선 건강은 소화 기능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음식은 천천히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섭취 후 속이 무겁고 피로가 더 심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밀가루 섭취량을 조절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튀김이나 기름진 밀가루 음식은 체내 염증을 쉽게 높여 갑상선 기능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오해가 많은 부분이 앞서 언급했던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와 배추류가 갑상선에 나쁘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생으로 큰 양을 먹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식단에서 조리한 상태로 드시는 양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갑상선 회복 시기에도 편안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점은 극단적인 식단 조절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체중 증가가 쉽게 나타나다 보니 식사를 급격히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대사를 더 낮추고 회복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칼로리를 크게 줄이는 식단은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조금씩 나눠 먹는 방식이 몸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요오드 과잉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요오드가 많아 평소에도 과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조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의 섭취로 충분합니다. 해조류 자체는 좋은 음식이지만 국물까지 과하게 섭취하면 요오드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양을 조절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잘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몸이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음식에 대한 반응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식사 후 속이 가볍고 하루 피로가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면 그 식단이 몸에 맞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반대의 느낌이 든다면 조금씩 음식 구성을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갑상선 건강은 음식 하나가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진 않지만 식단의 흐름이 꾸준히 쌓이면서
회복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회복 과정에서는 본인의 생활 패턴과 부담 없는 식단 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천히 조절해 나가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자신의 리듬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에서는 갑상선 기능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과 회복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갑상선 회복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음식이 호르몬 회복의 기반이라면 생활 습관은 그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요소가 함께 갈 때 몸의 회복 속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갑상선 기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 중 하나가 피로의 회복 속도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오래 남습니다. 이럴 때는 휴식의 질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갑상선 기능 회복이 더뎌집니다. 특히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늦어지는 경우에는 호르몬 균형이 더 무너지기 쉽습니다. 갑상선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용한 환경을 만들며 몸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온도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체온이 쉽게 떨어지고 잠자리에서도 몸이 차가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온열 패드를 사용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눕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갑상선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은 스트레스에도 기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반응을 조절하는 방식만 바꿔도 갑상선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신경계의 긴장이 완화되고 호르몬 균형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걷는 동작은 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돕고 갑상선 주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근육을 과하게 쓰는 운동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시기에는 오히려 피로를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가벼운 걷기, 부담 없는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정도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갑상선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몸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혈액순환과 대사를 함께 돕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걸으면 피로가 덜 쌓이고 호르몬 회복이 더 안정됩니다. 햇빛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햇빛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체내 리듬을 다시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이 흔들릴 때는 몸의 하루 리듬이 무너지기 쉬워 햇빛이 이를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햇빛을 10분 정도만 쐬어도 수면 리듬과 기분의 균형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체온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손발이 쉽게 차고 몸 전체가 식은 느낌을 오랫동안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대사 속도가 더 떨어지고 호르몬 회복도 더디게 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꺼운 옷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거나 따뜻한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목 부위가 차갑게 노출되면 갑상선 주변의 긴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정도만으로도 몸이 안정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분 섭취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붓는 느낌이 강해져서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분 섭취는 림프 순환을 돕고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편이 갑상선 건강에 더 부드럽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체력 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체력이 빠르게 소모되는 느낌이 강해
작은 활동만 해도 금방 피로가 축적됩니다. 이럴 때는 활동량을 억지로 늘리기보다는 한 번에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작게 나눠 움직이는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움직이면 피로가 더디게 쌓이고 컨디션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일상에서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규칙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 수면 시간, 활동 시간 같은 하루의 흐름이 들쭉날쭉하면 갑상선 기능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몸은 작은 리듬에 민감합니다. 하루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갑상선도 그 리듬을 따라가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심리적인 긴장도 갑상선 기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불안이나 과도한 긴장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이는 곧바로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 훈련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활동은 호르몬 균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합니다. 목 주변의 긴장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는 목이 조이는 느낌이나 답답한 감각을 자주 호소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드러운 목 스트레칭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어깨와 목을 천천히 풀어주면 갑상선 주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작은 스트레칭만으로도 숨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체내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활동, 따뜻한 환경 유지 같은 기본 요소들이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중 관리도 필요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에서 강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회복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대사가 더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몸 상태에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체중 감량보다는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중 피로가 가장 심해지는 시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시간대의 생활 패턴도 조금씩 조절해 보셔야 합니다. 짧게 쉬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흐름을 끊어주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갑상선 건강은 예민한 듯 보이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생각보다 잘 회복되는 장기입니다. 관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절하면 몸은 조금씩 반응을 보여줍니다. 아침 피로가 줄거나 손발이 덜 차가워지는 등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갑상선 회복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차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상선 건강은 단순히 호르몬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과정에서도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몸이 쉽게 차고 에너지가 천천히 회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일상 속 선택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몸의 대사 속도가 낮아지면 음식 소화도 더 느려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식사를 건너뛰면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며 피로가 깊어지고 체온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회복에는 규칙적인 식사가 기본입니다. 또한 갑상선은 면역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 면역 반응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피로가 오래 가거나 사소한 자극에도 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활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억지로 무시하지 않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고 긴장되면 호흡을 천천히 하며 목 주변의 긴장을 풀어보는 식으로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은 심리적 안정과도 크게 연결됩니다. 불안이나 긴장이 누적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이는 곧바로 갑상선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은 몸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짧게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거나 평온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피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시간대의 생활 패턴을 살펴봐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흔들릴 때는 작은 패턴 변화가 하루의 피로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피곤함이 반복된다면 오전 식사 구성이나 수분 섭취, 아침 활동량을 조절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흐름은 작은 조절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장 건강과의 연결도 계속 살펴보셔야 합니다. 장 환경이 불안정하면 호르몬 활용이 떨어지고 면역 반응이 예민해집니다. 식사에서 자연스럽게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챙기면 장내 균형이 안정되고 갑상선 회복 속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속이 쉽게 더부룩하다면 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부터 조금씩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 건강이 안정되면 갑상선 증상도 함께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근육의 회복이 느려지고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무리한 운동보다 짧게 꾸준히 움직이는 방식이 몸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늘고 피로가 덜 누적됩니다. 갑상선 회복 기간에는 걷기가 가장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은 호르몬 리듬을 안정시키고 심리적 긴장을 완화합니다. 몸의 흐름은 작은 규칙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시기에는 어깨와 목 부위가 차가워지며 몸 전체가 굳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목 스트레칭은 목 주변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호흡이 편안해지고 갑상선 주변 부담이 줄어듭니다. 수분 섭취도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림프 순환이 줄어들고 노폐물이 쌓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면 속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갑상선 건강에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피로가 덜 쌓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기분의 변화입니다. 감정이 예민해지거나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리듬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감정 기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몸의 이상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의 변화를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조용한 호흡이나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회복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기 몸에 대한 신뢰입니다. 호르몬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작은 변화에도 걱정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천천히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식단과 생활 패턴이 안정되면 몸의 리듬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아침 피로가 다르게 느껴지고 체온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숨 쉬는 것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갑상선 회복의 신호입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이 쌓이면 몸은 안정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갑상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과정이 아니라 조금씩 쌓이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음식 선택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 회복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절하면 갑상선은 제 역할을 다시 찾아갑니다. 회복의 과정은 생각보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이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